자, 29번 첫 번째 문장 보시면 Organizational viewpoint면은 조직의 관점이겠지? viewpoint가 관점이니까 뭐 어려울 건 없는데 사실 관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단어도 많이 쓰지? perspective 이것도 관점이죠. 그래서 조직의 관점에서 자, one of the most fascinating example of how any organization may contain many different type of culture까지가 주어고 이게 동사야. 되게 기네.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자. one of 복수명사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예시들 중 하나는 근데 뭐에 대한 예시냐면 어떻게 어떤 조직이 가지고 있는가 많은 다양한 이거 다양한이라고 해석할 거야. 다른이라고 하지 말고 많은 다양한 종류의 문화를 어떤 조직이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다 품고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매력적인 예시 중 하나는 to recognize the functional operation of different departments within the organization. 그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부서의 기능적 수행을 말이 진짜 어렵다. 기능적 수행을 recognize,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자, 어쨌든 난 직역을 했거든. 이거를 이제 말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조직 내에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자. 어떤 조직 내에 여러 문화가 있을 수 있대. 자, 문화 1, 문화 2, 문화 3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서 조직을 이루고 있을 때 얘네들이 대체 어떻게 잘 굴러갈 수 있을까가 궁금한 거야. 글쓴이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부서가 가지는 기능적 수행을 인식하는 거래. 그러니까 이 조직 내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건데 그 부서들이 각각 어떤 기능적 수행을 하는지를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일단 쓰면서 계속 읽어보자. 각 부서가 가지는 기능적 수행을 보면 된대. 읽으면서 계속 부연 설명을 해볼게. The fairing department and division. division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divide에서 왔어. 나누다 divide에서 온 건데 어떤 조직을 나눠서 부서로 만든 걸 디비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해석에는 과라고 나와. 조직을 나눠 놓은 어떤 한 덩어리를 디비전이라 그래. 요거를 부서라고 아마 오른쪽에 해석을 한 것 같고 페링은 다양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서와 과는 조직 내에서 얘네가 이제 주어겠지. 조직 내에서 다양한 부서와 과는 불가피하게 봅니다. 어떤 주어진 상황을 그들 자신의 편향된 편견을 가진 관점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 말이 좀 호흡도 길고 어렵게 표현이 돼서 그런데 사실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 어떤 조직에 있는 부서는 진짜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건데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부서는 자신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겠지. 자, 이거 예시 한번 가야겠다. 자, 예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있다라고 해보자. 자, 현대자동차라는 조직이 있어. 자, 현대자동차에는 세일즈를 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 판매를 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S, 애프터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제품 개발을 하는 부서가 있을 거야. 근데 얘네들은 서로 각각 다른 그들만의 문화가 있을 거거든. 당연하지. 그들만의 문화가 있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딱 터졌을 때 자신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될 거야. 모두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한번 수업을 들어봐봐. 이 상황을. A department and its member. 그 부서와 멤버들은 acquire, 얻을 거야. 습득할 거야. 터널 비전이라는 걸 얻게 될 거야. 이거 오른쪽에 해석에도 터널 시야 이렇게 나올 거거든. 터널 시야 현상을 가지게 될 거야. 참고로 터널은 우리가 아는 그 터널이야. 자동차 들어가는 그 터널 생각하면 돼. 이게 뭐냐면 딱 요만큼만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돼. 옆에가 안 보이고 내가 딱 보는 내 관점만 보인다. 이런 의미야. 그들은 터널 시야라는 걸 습득하게 될 건데 근데 그 터널 시야라고 하는 거는 허락해주지 않아. 그들이 보도록 허락해주지 않아. 상황을
as 뭐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걸 보는 것처럼 내가 그걸 보도록 허락해 주지 않아.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하고 내가 보는 방식이 달라져 버린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터널 시야라는 걸 얻게 될 겁니다.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넘어가서 The very structure of organizations can create conflict. 그 조직의 구조는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당연하지. 그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겠지. 자, 참고로 여기서 the very는 명사를 강조해. 명사 강조. 해석할 때는 바로 그 라고 해석을 해. 바로 그 조직의 구조가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계속 the choice, 선택인데 whether the structure is mechanic or organic. 메케닉이면은 뭐 기계적인, 올게닉이면은 유기적인. 오른쪽 해석 보면 기계적, 유기적 나와 있다. 그래서 조직이 기계적이냐, 유기적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은 can have a profound influence.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갈등 관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지우고 나서 글쓴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어떤 조직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조직의 부서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그 갈등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냐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이 조직이 기계적인 조직이냐 유기적인 조직이냐 하는 게 갈등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어느 정도 예상은 되겠지만 유기적인 곳이 갈등을 더 잘 관리하겠지. 유연하니까. 얘네들은 좀 기계적으로 뻣뻣한 애들이고 유연한 애들이니까 이게 아마 좋을 거야. 자, 요거는 whether A or B 고 if를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if는 조건이 있잖아. if는 그 조건에 따라서 써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 조건에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whether만 되는 거. mechanic structure, 기계적인 구조는 가지고 있다. vertical hierarchy, 수직적인 hierarchy, 계급 구조. 수직적인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뭔가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많은 규칙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절차를 가지고, 그리고 많은 수준의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매니지먼트는 경영진이란 뜻일 건데 경영진이 매니 레벨이다라고 하면 경영진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뜻이겠지. 가장 밑에 경영진, 뭐 가장 위에 경영진 이런 의미일 거야. 근데 그 경영진이 어디에 관여하고 있는?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기만 해도 그냥 답답한 되게 계급 구조가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쯤에서 단어 하나 적어보면은 rigid라는 단어 알고 가면 좋아. rigid는 뭐 엄격한, 뻣뻣한이라는 의미를 가져.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뻣뻣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stiff. 자, 올게닉 스트럭처. 그러니까 얘네들은 메케닉은 안 좋다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한 거고, 올게닉은 좋은 얘기를 할 거야. 유기적 구조는 더 수평적입니다. horizontal. 수평적입니다. in nature. 본질적으로 수평적입니다. where decision making is less centralized and spread across the plane of the organization. 그러면은 관계부사로 수식을 해서 관계부사 선행사를 요거로 잡자.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랑 좀 과하게 멀기는 한데 이게 불가능하진 않거든. 그래서 유기적 조직을 꾸밀 거야. 의사결정은 덜 중심적이고, 그리고 덜 중심, 이렇게 하면 헷갈리려나? 색깔을 구분을 할게. 얘네들은 덜 중심적이고 퍼져 있어. 덜 중심적이고 퍼져 있어. 이런 식으로 가면 돼. centralized도 pp고, 그 다음에 spread도 pp이기는 한데
얘는 레스를 데리고 해석하는 거니까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해석이 만들어질 거고, 얘는 레스를 해석을 안 할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그냥 퍼져 있다. 어디에서 퍼져 있다? 그 조직의 플레인에 걸쳐서 퍼져 있다. 플레인은 면이란 뜻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면을 플레인이라고 하기도 해. 근데 오른쪽에 해석해 보면 이걸 뭐라고 약간 말을 바꿔놨냐면 전반에 걸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말 다듬기 나름인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말로 정리를 해보면,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갈등을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가는 유기적이냐 기계적이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글입니다. 자, 패스. 30번. 자, 30번. 이것도 어렵진 않아. 첫 번째 거 보시면 alternative, 대안, 대체제 이런 뜻이지. 훌륭한 대안은 뭐에 대한? calming traffic. 트래픽은 교통 혹은 교통체증 이런 걸 트래픽이라고 얘기를 하고, calm, 차분하게 만들다 라고 한다면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훌륭한 대안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는 그걸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트래픽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말이 웃긴 게,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싶어? 그럼 자동차 없애버려. 글쓴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장난스럽게. 참고로 요 to는 전치사야.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 투부정사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어떤 도시들은 reserve an extensive network of lanes and streets for bikes, pedestrians, and the occasional service vehicle. 자, reserve라고 하면은 보통 보존하다인데 여기서는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해석에는 마련해 둔다라고 나와 있어. 어떤 도시들은 마련해 둡니다. 방대한 네트워크를. 어떤 네트워크냐면 레인, 이렇게 길, 이제 레인, 차선 뭐 이런 거지. 그다음에 스트릿은 당연히 길거리고. 근데 누구를 위한? 자전거를 위한, 보행자를 위한, 그리고 때때로 서비스 비이클을 위한, 서비스 차량을 위한. 이게 서비스 차량이라 그러면 약간 와닿지가 않는데 내 생각에는 그 버스나 아니면은 버스 차선 뭐 이런 거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소방차 같은 거 말하는 것 같기도 해.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지금 확실하게 말은 안 해주니까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고. 자, 어쨌든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 이것은 동기부여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도록 동기부여를 합니다. 미래지향 동사라서 투부정사 쓴 거야. 사람들이 이동하도록 동기부여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뭐라기보다는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하고 이제 분사구문이야. 뭐 하면서? 길거리를 모두에게 더 안전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돼. 자,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길거리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도로가 되게 많아. 그럼 사람들이 자동차 안 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그 얘기야.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잘 돼 있으면 내가 굳이 차를 타야 되나? 자전거 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다. 그러다 보면 길거리는 자연스럽게 더 안전해지겠지. 이런 말. As bicycles become more popular in a city. 자, as가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볼까? 자전거가 더 인기가 있어지게 되면서 도시에서 계획하는 사람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은 도시 계획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바꿀 수 있다. 더 많은 자동차 차선을 바꿀 거야. 그리고 길거리를 바꿀 거야. 뭐로? 뭐로가 아니네. 그냥 뭐 하기 위해서로 하자. accommodate, 수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자, 말을 부드럽게 해보면, 자전거가 도시에서 더 인기 있어지면서 도시 계획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차선과 길거리 전체를 더 많이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바꾼다 이런 의미겠지. 그것들을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자전거, 바이스커. 자, 이런 의미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교통체증을 없애버리는 거야. 자동차를 없애버리는 거야.
자동차를 없앴지. 사람들이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를 타게 만들면서 자동차를 없애버렸다. 이런 개념이지. 그 다음에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접 Even the most bikeable cities still require motor vehicle lanes for taxis. 심지어 가장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조차도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터 비이클, 이건 자동차라고 그냥 해석을 할게. 자동차 차선을 여전히 요구하긴 합니다. 뭐를 위한? 택시를 위한, 그 다음에 이거 응급 차량을 위한, 그 다음에 딜리버리 트럭이면은 뭐 배달 트럭 이런 거 말하면 되겠지. 배달 트럭이면은 뭐 택배 기사 아저씨들 타는 자동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배달 음식 배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딜리버리 비이클들은 일반적으로 타겟이 됩니다. 이거 반감이란 뜻이야. 싫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그 음식 배달하는 오토바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서 딜리버리 비이클은 빈번하게 반감의 대상이 됩니다. 반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뭐에 있어서? 도시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전치사야. 다음, tightly packed delivery truck. tightly packed, 여기 이제 PP로 쓰였는데 팩이란 단어가 이제 백팩할 때 그 팩이거든. 이렇게 물건을 집어넣는다 가방에, 이런 의미야. 그래서 tightly packed delivery truck이면은 물건을 가득 실은 배달 트럭 정도가 돼. 물건을 가득 실은 배달 트럭은 훨씬 더 효율적인 트랜스포터, 그 운반자야. 훨씬 더 효율적인 상품 운반자야. 뭐보다는? 몇몇 하이브리드보다는. carrying 뭐뭐 하는, carrying a few shopping bags each. 각각 쇼핑백 몇 개만을 운반하는 하이브리드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오른쪽에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나와 있어. 그냥 자동차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동차가 쇼핑백 몇 개 싣고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배달 트럭에다가 꽉꽉 채워가지고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환경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지. 차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비교급 강조. 요거. 비교급 강조. 다음 거. Distributing food and other goods to neighbor vendors까지가 주어인데, distribute, 분배하는 것은 상품과 어떤 다른 상품들을 이웃에 있는 벤더, 상인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그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작은 상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집과 가까운. So that residents can walk rather than drive to get their grocery. So that을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래서로 가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 생각보다. 그래서 거주자들은 걸어갈 수 있다. 운전보다는 걸어갈 수 있다. 뭐 하려고? 그들의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식품이나 어떤 상품을 내가 만약에 집 근처에 있는 어떤 뭐 슈퍼마켓 같은 데서 바로바로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있는 상점에 가가지고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다면 내가 굳이 먼 데까지 자동차를 타고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 왜냐면 집 앞에서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일종의 친환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은, 음식이나 다른 상품들을 이웃에 있는 상인한테 분배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 사장님한테 물건을 분배해주면, 본사에서 분배를 해주면 그들이 작은 상점을 운영할 수 있을 거야, 집 근처에서. 그래서 거주민들은 걸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어. 운전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글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네벌덜리스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 때, 자, 역접으로 이제 어떤 전환점을 삼아서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자동차를 자전거로 바꾸면 좋겠다. 그러면은 되게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역접 기준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동차 차선도 필요하긴 해. 그러니까 자전거만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자동차 차선도 필요하기는 해. 왜 필요하냐면 배달 트럭 때문에. 배달 트럭이 물건을 많이 싣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친환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건데 배달 트럭 다닐 수 있는 차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본사에서 물건을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다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다가 물건을 갖다 줘야 내가 차 타고 멀리 안 나가도 되니까. 그래야 내가 멀리 안 나가도 되고 걸어가서 물건 살 수 있으면 그게 또 친환경적일 수 있는 거니까 배달 트럭이 또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차선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동차 차선을 줄인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래도 좀 필요하기는 해.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역접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뭐 주제를 굳이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도시 계획을 함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뭐 차선을 줄여야 할 필요도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줄이면 안 되고 얘네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거를 다 함축할 수 있으면 그게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일단은 요만큼 다시 한번 읽어보자.